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사는 30대 후반 아이 엄마이자 직장인입니다. 이혼은 2년 전에 했어요. 그때가 아마 결혼 딱 8년째, 아이가 6살 때였습니다. 이혼한 이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전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했어요. 제가 아무리 아이가 있어서 참고 산다 해도 돈 없는 건 참겠지만 저 말고 다른 여자를 쳐다봤다는 건 못 참겠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외도를 아주 우연한 기회로 알아챘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것도 기막힌데 더 어이없었던 건 남편놈의 외도 상대가 정말 의외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사연 들어보면 다들 촉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평소와 다른 걸 귀신같이 캐치해내고 외도의 증거도 잘 찾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면 저는 그런 분들에 비하면 참 둔한 것 같아요. 한 번쯤은 남편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의심을 한 적도 없고요. 딱히 남편이 딴짓을 한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으니까요. 남편의 외도를 정말 우연한 기회에, 그것도 의심할 만한 직접적인 정황을 겪고 나서야 눈치를 챈 멍청이가 바로 접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이 동네에 오래 살았고 친정도 가까워요. 고등학교도 이 지역에서 졸업해서 친구들도 거의 이곳에 삽니다. 작은 동네이다 보니 제가 이혼했다는 소문도 참 빨리 나더라고요. 저랑 어릴 때부터 친했던 친구 하나가 있는데 저 이혼 과정을 다 지켜봐주고 많은 도움을 준 친구예요. 이혼하고 나서 우울해 있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줘서 정신 차리고 일상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동네에서 네 남편 놈이랑 바람 피우면 마주칠 일은 영영 없을 거야. 잘못한 인간들이 벌 받고 떠나야지. 너 같은 피해자가 살던 곳을 떠나면 되겠어? 요즘 이혼은 흉도 아니야. 더군다나 너는 잘못한 거 하나 없잖아. 아무 생각 말고 네 아들 열심히 키우면 되는 거야. 그래, 고맙다. 아무것도 아닌 년한테 남편 뺏긴 나 자신이 하도 한심해서 우울했어. 애랑 둘이 살려면 이제는 정신 차려야겠다. 자존심 상할 거 없어.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말이 있지? 원래 수준이 비슷한 것들끼리 눈 맞고 놀아나고 하는 거야. 일찍 알게 돼서 이혼한 걸 운 좋았다고 생각하자. 어차피 지금 아니었어도 언젠가는 바람날 인간이었다고 생각해. 그래. 더 나이 들어서 알았다면 주저앉았을지도 몰라. 이제는 나도 힘내서 앞으로 어찌 살지 고민할게. 남편을 인생에서 내보내긴 했지만 그래도 저를 도와주는 친정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으니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 사건은 나름 이 동네에서 이슈였던지라 그 둘은 아마 이곳에는 영영 발붙이고 살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제는 이혼하기 전 시간으로 잠시 거슬러 올라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년 전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였는데요. 주위에서 자영업자들 다 망하고 힘들었을 때 남편 회사는 코로나 이슈로 엄청나게 매출이 폭발했던 운 좋은 케이스였습니다. 남편은 직급이 있다 보니 지방으로 출장도 잦았고 주말도 없이 바쁘게 지냈지만 그만큼 돈을 잘 벌어다 줬어요. 사실은 결혼 초반에는 둘이 경제적으로 힘든 게 많았는데 5년 넘어가면서 점차 안정되어 갔고 그제야 내 인생이 황금기구나. 이제는 편하게 남편 덕 보고 살 날만 남았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남편 놈이 딱 사고를 친 겁니다. 남자가 주머니 두둑해지고 살만해지면 다른데 눈 돌린다는 말이 진짜 맞다는 걸 저는 경험으로 알았네요. 남편이 바쁘고 집안일이나 아이 교육에 신경을 많이 못 쓴다 해도 저는 거의 이해하고 살았습니다. 다른 부부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부부도 10년 가까이 살면서 무수히 많은 싸움을 거치며 나름 서로에게 포기할 거 포기하고 살던 부부였습니다.
남편과 싸우는 이유는 참 다양했어요. 신혼 때는 돈 때문에 싸웠고, 남편 직장 이직 문제, 술 문제 등등 참 다양한 문제로 많이도 다퉜어요. 그러다가 아이를 낳고 나서는 육아에 도움을 주지 않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남편이 육아며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는 게 얼마나 부부 사이를 멀게 하는 일인지 말입니다. 너무 힘드니 저도 폭발해서 남편에게 화를 낸 적이 많았는데 남편은 그런 저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지우 아빠, 당신은 우리 집에서 하숙하는 사람이니 잠자고 밥 먹고 자기 몸 씻는 거 웬 눈에 뵈는 게 없어. 나 힘들어 죽겠는데 와서 애 목욕이라도 시켜주면 좋잖아. 애는 나 혼자 낳았냐고. 왜 나 혼자 다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건데. 나 혼자 돈 버는 건 안 보여? 집에서 애 보는 게 그렇게 힘들면 당신이 나가서 돈 벌어오지 그래? 나도 집에서 애만 보고 싶다. 남편이 일 때문에 힘들면 맛있는 반찬이라도 하나 더 해줄 생각은 안 하고 집에 들어오기도 싫게 만드냐. 아, 죽은 뭐 돈 안 벌어받는 줄 알아? 나도 애 때문에 일 못하는 거야. 당신이 이런 식으로 안 하면 나도 직장 다시 다닐 수 있어. 혼자 돈 번다고 유세 떨지 마. 이런 식으로 늘 싸움을 반복했습니다. 둘 다 서로의 입장만 생각하고 상대방 힘든 건 배려하지 않았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때 멀어진 부부 사이는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육아가 수월해진 후에도 그리 가까워지지는 못했어요. 사실 저는 아이 가졌을 때 만사까지 회사 나가다가 육아휴직을 했었어요. 추후 직장 복귀하려고 어린이집에 일찍 아기를 맡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어리다 보니 손도 많이 가고 말도 안 통하고 밤에 가끔씩 깨기도 해서 직장을 다니려면 옆에서 남편의 도움이 절실했어요. 하지만 육아나 살림에 전혀 관심이 없던 남편 때문에 결국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이혼할 때까지 쭉 육아만 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남편과는 이미 각방을 썼어요. 남편이라도 잠을 편하게 자라고 제가 나름 배려해 준 거였는데 아이 키우는 걸 거의 독박 육아로 하다 보니 남편과 몸도 멀어지고 마음도 멀어지긴 하더라고요. 육아는 도와주는 거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 있는 아들에게는 끔찍해서 아빠가 필요한 자리에는 아이와 같이 시간 보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긴 합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아빠로서 그것만 됐다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감수하고 산 게 접니다. 아이가 유치원 다닐 무렵부터는 남편도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고 어느 달은 성과급을 1,000만 원씩 받아올 때도 있었어요. 사람을 제일 기분 좋게 하는 게 근영치료라고 하잖아요. 남편이 돈을 잘 벌어다 주니까 다른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참고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남편과 살면서 속상한 거 많았고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많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치명적인 위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 하나 바라보면서 그럭저럭 결혼 생활을 한 거고요. 남들도 저랑 별반 다를 거 없이 살겠거니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부부가 이혼하게 되는 단초가 된 사건이 일어난 게 바로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우리 아이 일에는 그래도 신경을 쓰는 편이었는데요. 한 번은 유치원에서 학부모 참관 수업을 할 테니 참여하라는 안내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남편이 시간 안 되면 저만 갈 생각으로 그래도 아빠니까 참석 여부를 물어봤는데 남편이 아들 수업하는 거 보고 싶다고 시간을 빼서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당신 맨날 바쁘다면서 갈 수 있겠어? 우리 아들 유치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는 나도 봐야지. 나중에 재롱잔치도 가고 운동회도 꼭 갈 생각이니까 그런 거 있으면 미리 말해. 아, 그래. 나 혼자 갈 생각이었는데 앞으로는 얘기할게. 우리 지우가 아빠 와서 좋아하겠네. 그렇게 남편과 함께 참석하게 된 아들의 유치원 참관 수업에서
저는 뜻밖의 우연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 유치원 담임선생님 이름만 알고 있었고 얼굴을 그날 처음 봤는데요. 아이 선생님을 보는 순간 너무 놀라고 말았습니다. 원래는 참관 수업 끝난 후 담임 선생님께 따로 인사를 할 생각이었지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 담임 선생님은 이미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 담임 선생님은 다름 아닌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요. 저는 그 친구를 정확히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유치원에서 선생님을 하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왜 그 친구 이름이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과 다른가 했더니 아마 개명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심지어 아들 담임교사인 줄은 꿈에도 몰랐고요. 고등학교 때도 나름 꿈일 줄 알고 친구들 사이에서 성숙한 아이였던 그 친구는 여전히 그때처럼 날씬하고 예쁘더라고요. 결혼도 안 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 얼굴 보는 건 저에게 껄끄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참관 수업 시간 내내 아이 담임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쯤 되니 뭐가 그리 불편했는지 궁금하시죠? 아는 친구라면 반갑게 인사하면 되겠지만 그 친구와는 아는 척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그 친구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이 놀던 무리들 사이에서 저를 살짝 왕따시키려고 했던 두동저였습니다. 요즘은 학교폭력을 굉장히 민감하게 다루는 데 반해 그 당시는 요즘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심지어 괴롭힘 당하는 학생에게 잘못을 전가하기도 했던 시절이었고요. 물론 제가 대놓고 왕따를 당한다던가 괴롭힘을 당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저에 대해 나쁘게 말하고 다니는 걸 저는 몇 번이고 참다가 이간질하는 걸 따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다툼 끝에 그 친구가 제 머리채를 먼저 잡았고 분을 못 이긴 저도 그 친구 머리끄덩이를 잡고 같이 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고등학교 내내 그 친구와 모른 척하고 지냈어요. 왜 저를 싫어했는지도 저도 모릅니다. 주변 친구들 말로는 저를 시기 질투했다고 하는데 왜 저를 시기 질투했는지 그 이유를 아직도 몰라요. 제가 왜 아는 척하고 싶지 않았는지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아이 유치원에서 뜬금없이 그 친구를 선생님과 학부모의 관계로 마주칠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 없었던 일이었어요. 아마 그 친구가 저를 기억한다면 저와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우리 아들이 내 아들인 거 알면 차별하거나 해코지를 하지 않을지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저는 일단 남편에게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고 인사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우 아빠, 이따가 수업 끝나면 당신이 나 대신 선생님 인사드려. 우리 지우 잘 부탁한다고. 그래도 아이 부모가 눈도장 한번 찍고 가는 게 좋지 않겠어? 나보다는 엄마가 해야지. 남자고 쑥스럽게 어떻게 그래. 당신이 인사해. 나는 옆에 서 있을게. 역시나 남편은 제 말을 거절하더군요. 이미 수업 중에 눈이 저와 여러 번 마주친 그 친구는 제가 누구인지 알아본 듯 싶어 그냥 저도 아는 척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다른 학부모들의 인사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던 와중에도 그 친구와 저는 여러 번 눈이 마주쳤네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 친구가 제게 웃으면서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지우 어머님, 저기 아까부터 알아보긴 했는데 정명고등학교 나온 김선영 맞지? 나 혹시 기억나니? 나 송혜진이야. 결혼하고 애 낳았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네 아이가 우리 반이라니 그건 몰랐네. 정말 오랜만이다. 반갑다. 그래. 나는 너 보자마자 알아봤어. 나도 네가 유치원 교사인 줄은 정말 몰랐다. 너는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것 같다. 여전히 날씬하고 여전히 이쁘네. 대학 가면서 서울 갔다더니 넌 아직 이 동네 살았던 거야? 결혼해서 쭉 서울 살다가 작년에 여기로 직장 잡으면서 다시 이사 왔어. 소식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나 사실 이혼했거든. 아참, 너는 어디 살아? 나는 요 앞 사거리 삼진 아파트 살아. 거기 우리 반이었던 애들 많이 살더라. 너도 알지? 아, 거기로 이사했구나. 내가 아는 친구도 거기 살고 나도 그 옆블록 아파트 살아. 가까운 데 살고 있는 줄은 몰랐네. 그런 소식까지는 알고 싶지 않았건만. 그 친구는 이혼해서 작년에 우리 동네로 이사 왔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집에서는 20분 거리로 가까웠고요. 뭐라 할 말이 없어 둘 다 어색한 표정으로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남편이 갑자기 우리 둘 대화를 듣고 나서 끼어들더라고요. 뭐야, 당신이랑 우리 지우 선생님이랑 아는 사이였던 거야? 근데 왜 말 안 했어? 와, 이런 우연이 있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우리 지우 아빠입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 잘 좀 부탁드려요. 집사람이랑 친구였다니까 참 신기하네요. 와, 근데 우리 집사람이랑 친구인데 아이들이랑 지내셔서 그런지 훨씬 더 어려 보이십니다. 우리 지우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집사람 친구라고 하니까 왠지 더 안심이 되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능글맞게 너스레를 떨었고 저와 친구는 어색하게 인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아이 담임교사이니 당연히 연락처는 알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창간 수업 끝내고 오는 길에 저한테 그 친구 연락처를 묻는 거예요. 여보, 혹시 모르니까 나한테도 지우 담임선생님 연락처 좀 알려줘. 내가 당신 대신 픽업 갈 일 생길 수도 있고 혹시 급한 일로 유치원에 연락할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그래. 학부모 단톡방 있는데 거기 당신도 들어와 볼래? 요즘 아빠들도 참 적극적이더라.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남편을 학부모 단톡방에도 초대하고 그 친구 연락처도 알려줬습니다. 저는 내 아이의 담임교사가 껄끄러운 친구라는 게 불편하다고만 생각했지. 그날이 제 삶을 흔들어 놓는 시발점이 된 날이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뒤 종종 아이 담임으로서 친구와 연락을 하는 일이 있긴 했습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연락이 오기도 하고 제가 여의치 않을 때는 남편이 종종 아이를 대신 픽업하기도 했고요. 딱 그뿐이었습니다. 그 친구를 생각하면 불편했지만 지난 일을 굳이 지금 사과받거나 친하게 지낼 생각은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저 아이의 유치원 담임선생님으로만 대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의 사정을 모르는 건지 종종 속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친구랑 같이 편하게 밥이라도 먹으라는 둥, 우리 집에 초대를 하라는 둥, 엉뚱한 말을 하길래 제가 싫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더러 우리 아들 잘 봐달라는 뜻으로 그런 거 하나 못하냐면서 친구 맞냐고 막 비아냥거린 적도 있습니다. 집도 가깝고 혼자 사는 친구니 저더러 챙겨주라는 말을 하길래 그렇게 친한 사이 아니라고 버럭 화낸 적도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남편이 간혹 선생님들 간식을 보내거나 커피 같은 거 사들고 간 적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다 우리 아들 위해서 하는 거라면서 제가 안 하니까 자기가 하는 거라고 큰 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참, 이건 치맛바람이 아니라 바짓바람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육아도 안 도와주던 사람이 왜 저러나 싶었지만 남편이 하는 짓에 크게 의미 부여는 안 했습니다. 바빠서 집에도 잘 못 들어오는 거 미안해서 아들에게 저러는가 보다 생각하고 넘겼어요. 시간이 가고 아이가 7살이 되고 나서 유치원 담임이 바뀌었는데 그제야 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웃긴 건 아들 담임 선생님 바뀌고 나서는 남편이 더 이상 친구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전에는 종종 제 앞에서 친구 얘기를 꺼내기도 하고 저와 왜 사이가 어색한 건지 묻기도 했었거든요. 남편은 회사 일이 더 바빠졌는지 예전보다 더 지방 출장도 잦아지고 집에 못 들어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바깥 일로 바쁜 사람한테 결혼 초반처럼 투정 부리기 싫었던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 아이만 신경 쓰고 살았고요. 그런데 그 무렵 남편이 예전과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낀 게 있었습니다.
원래 육아나 집안일 관심 없고 도와주는 거 모르던 사람이었는데요. 일은 예전보다 더 바쁘다는 사람이 예전과 달리 퇴근하면 집안일도 도와주려 하고 연애할 때처럼 다정하게 굴더라고요. 각밤을 쓰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방을 하치자는 말도 했고요. 순진하고 멍청했던 저는 이제야 남편이 철이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당신 요즘 뭐 잘못 먹어서 이러는 거 아니지? 갑자기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나야 물론 좋지만 그냥 그동안 당신이 힘들었겠다 싶어서 그러지. 내가 너무 일에만 매여 살아서 당신 힘든 거 몰라줬나 싶네. 이제부터는 바빠도 당신 많이 도와주도록 노력할게. 아니야. 나도 당신한테 잔소리 많이 했는 걸 뭐.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까 고마워. 당신이 나랑 우리 지우 편하게 살게 해주느라 애쓰는 거 다 알아. 그 덕에 나도 편하게 살잖아. 달라진 남편 태도에 그동안 서운한 감정이 눈녹듯 없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잦은 회식과 지방 출장으로 예전보다 더 바빠진 남편이 힘들까봐 보약까지 쥐어서 먹였네요. 그것도 남자한테 좋다는 거 다 넣어서요. 남자가 아내에게 안 하던 행동을 한다는 건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라는 걸 저는 몰랐어요. 달라진 남편을 좋다고만 생각했지 전혀 수상하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간혹 집에 있다가 전화가 오면 밖에 나가서 받는다거나 문자가 오면 제가 못 보게 가려서 본다든지 하는 일이 있어도 일 관련해서 그런 줄만 알았고요. 저는 남편에 대해, 아니 남편이라는 인간에 대해 너무나 무지했던 여자였네요. 하지만 의심은 전혀 생각지 못한 일에서 싹 트는 법이라죠. 여느 때와 같이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주말, 단조로웠던 저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의심을 하게 된 사건이 생겼습니다. 아이가 치킨을 시켜달라는 말을 하길래 골프 치러 간 남편에게 집에 오면서 치킨을 사오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골프가 좀 길어질 것 같다며 집에 놔두고 간 자기 업무용 폰이 있으니 배달앱으로 주문하라고 시키더라고요. 남편은 핸드폰을 2개 썼는데요. 하나는 개인 폰이었고 하나는 업무 연락용 폰이었습니다. 업무 연락용 폰에 배달앱으로 종종 제가 배달한 적이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배달앱으로 저희 단골 치킨집에 주문을 넣었어요. 원래 배달이 좀 오래 걸리는 거 알고 있었기에 남편이 오면 같이 먹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40분이 지났을 무렵 남편 업무용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전화를 한 건 치킨집 배달기사님이었어요. 저는 배달이 늦어져서 양해를 구하고자 전화를 했구나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았더니 배달기사님이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치킨 지금 배달하러 왔는데요. 시킨 적 없다고 도로 가져오라고 하셔서요. 사모님이 시킨 거 맞으세요? 전화번호 끝자리 623역이요. 주문 들어온 거 맞다고 했는데 시킨 적 없다고 도로 가져가라고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기사님이 저에게 주문을 해놓고 시킨 적 없다고 하느냐며 화를 내는 겁니다. 네. 623역 번호로 치킨 시킨 거 맞는데요? 지금 초인종 소리 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계속 배달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혹시 기사님 엉뚱한 데 가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기사님이 잠시 뭔가 확인하더니만 삼지랑바트 803도 아니에요? 저 지금 방금 초인종 눌렀는데요. 이 집에서 배달 안 시켰다고 안에서 사모님이 소리까지 지르셨잖아요. 그럼 방금 소리 지른 사람이 사모님 아닌가 보네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배달원이 말한 주소는 당연히 저희 아파트가 아니었고요. 아니, 그 아파트로 가시면 어떻게 해요? 저희는 옆블록 부영 아파트인데 삼진 아파트라뇨. 아저씨가 배달 잘못 가셨네요. 어플로 주문하셨죠? 다시 확인해보세요. 거기 분명 이 주소로 되어 있어요. 아무렴 제가 어떠한 아파트로 왔겠어요? 일단 그럼 이 아파트는 아니라는 거죠? 정확한 주소 다시 말씀해주세요. 그런데 그 순간 왠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배달원에게 주소를 다시 불려주려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배달을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환불은 됐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급히 남편 폰 어플을 열고 배달 주소를 확인해 봤어요. 당연히 우리 집 주소로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문을 했건만 어플에 저장된 주소는 어이없게도 삼진 아파트가 맞더군요. 그리고 황당한 건 그동안 주문 내역을 봤더니 그 주소로 여러 번 야식을 이것저것 시켜 먹은 내역이 남아 있었고요. 그거 보는데 뭔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왜냐면 그 주소와 남편은 전혀 접점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상하게도 그 아파트 이름을 보는 순간 머리에 우리 아이 유치원 담임이었던 제 친구 얼굴이 자꾸 스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그 친구와 제가 아는 다른 동창뿐이었거든요. 게다가 배달기사님이 말하던 동호수는 제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사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파트에 제 지인이 있다 해도 남편과 집을 왕래하는 사이도 아닌데 이런 음식들을 수없이 시켜 먹을 이유는 전혀 없었고 아무리 생각해도 왜 그 아파트 주소가 배달 어플에 저장되어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힌 저는 일단 주문 내역을 전부 캡처하고 저장된 주소를 저장해뒀습니다. 대체 거기 누가 사는 건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남편에게는 치킨집에 재료가 소진돼서 주문을 못했다고 둘러댔어요. 그러자 별다른 의심 없이 본인 업무용 폰을 열어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다른 치킨집에 시키지 그랬어. 남편은 딱 이 말만 하고 샤워하러 들어가 버리더군요. 저는 촉도 없고 둔한 편이지만 그 아파트 이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분명 그 주소의 사람과 연관이 있었어요. 게다가 배달기사님이 말하길 치킨 시킨 적 없다고 사모님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했으니 그 집에 사는 건 분명 여자인 게 틀림없었죠. 저는 그날 이런저런 탑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남편이 어느 순간 갑자기 달라진 태도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차라리 예전처럼 무관심했다면 몰랐을 거예요. 갑자기 저에게 다정하게 굴던 것,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던 그 사람 행동이 혹시 나에게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의심이 들었어요. 한번 의심이 피어나자 남편의 잦은 출장과 그간 전화 받던 태도 등등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게다가 배달 어플로 확인한 주문 내역을 보니 매번 남편이 주말 출장을 가겠다며 집을 비웠을 때와 시기가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저는 당장 그 아파트로 달려가 그 집 초인종을 누르고 싶은 충동을 참아가며 남편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은근슬쩍 떠오기도 했습니다. 아들 담임이었던 그 친구 이야기를 꺼내보면서 눈치를 살폈는데 그 뻔뻔한 남편 놈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며칠 후 자전거 도난방지용 GPS 추적기를 사서 몰래 남편 차 트렁크에 넣어놓았습니다. 마침 남편 놈이 주말이 껴서 출장을 다녀오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남편 출장 짐도 싸주고 주말에 웬 고장이냐며 애쓴다는 말을 했는데요. 어쩐지 그날은 말이 곱게 나가지 않더라고요. 당신의 회사는 왜 꼭 주말에 사람을 출장해보는데 일은 평일에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저번 달에는 주말 내내 지방 내려간다고 외박하더니 이번 달에도 이러네. 내가 당신 회사 사장한테 얘기 좀 할까봐. 전화번호 좀 알려줘. 당신 왜 갑자기 안 하던 말을 하고 그래? 내가 그만큼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렇지. 돈 잘 벌어다 주니까 아주 배가 불렀구나.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얼른 가방이나 싸줘. 한 번도 툴툴거린 적 없던 제가 그런 불만을 표시하자 남편은 오히려 저더러 배가 불렀냐는 타박을 하더군요. 남편이 짐을 싸서 나가고 나서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정말 일 때문에 출장을 가는 거라 믿고 싶었지만 이미 의심은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조금 후 남편 차에 몰래 넣어놓은 자전거 도난방지용 GPS 위치를 확인해보니 황당하게도 지방 출장 간다는 남편 차는 그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더군요. 확실한 건 남편이 저에게 출장 간다는 거짓말을 한 거였고 그 아파트에 사는 누군가를 만나
주말을 보낸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마침 그 아파트 사는 제 동창에게 연락해서 넌지시 물어봤어요. 남편이 배달시켜 먹은 도모스를 얘기하며 거기 혹시 누가 사는 줄 아느냐고 했더니 친구가 고민도 없이 대답해 주더라고요. 거기 송혜진이 사는 집 주소인 것 같은데? 너 왜 오토살에서 종종 말해줘서 알아? 근데 그건 갑자기 왜 물어봐? 친구 대답을 듣는 순간 뭔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이 배달시켜 먹은 그 집은 우리 아들이 유치원 담임이자 나와 껄끄러운 사이인 그 친구의 집인 게 확실해졌고 의심할 바 없이 제가 모르는 새 둘이 눈이 맞은 게 분명했으니까요. 무려 1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저는 왜 남편이 딴짓을 하고 다니는 걸 전혀 몰랐을까요? 대체 둘은 언제 눈이 맞아서 저 모르게 이런 짓을 벌이고 있었던 걸까요? 배신감으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 대답 없이 제가 울기만 하자 친구는 놀라서 이유를 물었고 저는 울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저의 설명을 들은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야, 정신 차려. 너 애 엄마야. 이런 일 있으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울고 있지 말고 의심이 가면 사실 확인하는 게 먼저지. 너 지금 어디야? 내가 도와줄 테니까 당장 우리 아파트로 와. 긴지 아닌지 확인은 하고 보자. 친구 말대로 저는 엄마니까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정신줄을 잡아야 했습니다. 겨우 진정하고 저는 문제의 그 아파트로 가서 친구를 먼저 만났습니다. 저는 친구와 함께 남편이 배달시켜 먹던 그 집으로 같이 가서 마침내 현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때 떨렸던 가슴은 뭐라 말할 수가 없네요. 제발 그 안에서 내가 아는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얼마나 바랐는지 모릅니다. 옛날 아파트라 인터폰으로 얼굴이 안 보였나 봐요. 친구가 자기 이름을 말하자 안에서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더군요. 문을 열자마자 보인 건 내가 아는 얼굴이 맞았습니다. 그 친구는 내 얼굴을 보고 무척 당황하더라고요. 웬일이냐고 묻는데 저는 현관에 놓인 남자 신발에 먼저 눈길이 갔습니다. 당연히 아는 신발이었죠. 그 친구가 묻는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저는 집 안으로 그 친구를 밀치고 들어갔습니다. 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너 왜 허락없이 남의 집에 들어오는 건데? 저를 보고 당황한 그 친구가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제 어깨를 붙잡길래 뿌리쳤더니 이번엔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 옆에 있던 저의 친한 친구가 그녀 손을 잡아챘습니다. 야, 넌 가만히나 있어.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직도 모르겠냐? 신발도 벗지 않고 들어간 그 집 거실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성큼성큼 걸어 안방문을 벌컥 열어젖힌 순간 침대 위에 초조하게 앉아있는 인간과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그 인간은 역시나 내 남편 놈이 맞았고요. 저는 그 인간 얼굴 보고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남편 역시 저를 보더니 놀랐는지 눈만 크게 뜨더군요. 바로 그때 뒤따라 들어온 그년이 이러더라고요. 아, 결국 이렇게 돼버렸네. 뭐 어쩔 수 없지. 야, 이제 어떨 거야? 뭐 이렇게 된 거 네가 이혼해줘야 하지 않겠니? 내 집에서 이러지 말고 둘이 나가서 얘기하지 그래. 순간 저는 이성의 끈이 끊어져 버리는 걸 느꼈고 바로 그년의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야, 이혼했으면 곱게 살 것이지. 남의 남편은 왜 건드려? 너 대체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내 남편이랑 놀아난 거야? 너는 학교 다닐 때도 나를 못 사게 구더니 내 남편까지 건드리는 이유가 뭐야? 내가 너한테 뭘 했길래 이러는데? 그녀는 저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로 비명을 질렀지만 악에 바친 제 힘을 당하지는 못했습니다. 같이 간 친구는 모든 장면을 폰으로 찍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순간 당황한 남편 놈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년 머리를 잡고 있는 제 손을 떼어내면서 말하는 겁니다. 여보, 일단 이 손 놔. 이 손 놓고 우리 대화를 하자. 내가 일단 다 설명할게. 대화는 무슨 하루 종일 대화.
당신이 무슨 설명을 더해? 내 눈으로 보는 게 맞는 거잖아. 대체 둘이 언제부터 이따위로 붙어먹은 거야? 당신 각오해. 내가 너희 둘 다 얼음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줄 줄 알아. 저는 그냥 머리채를 마구 흔들어 손에 한 움큼 머리카락을 뒤고 나서야 손에 힘을 풀었습니다. 아무 말 못하고 제 기세에 놀려 씩씩거리던 그년이 이러더군요. 야, 남편 된수 못하는 년이 어디 와서 화풀이야. 내가 먼저 그런 거 아니고 네 남편이 나한테 연락하고 접근한 거거든. 그냥 네가 이혼해준데 이 상황에서는 맞지 않겠니? 저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다고 해도 용서해주지 않았겠지만 그년이 그렇게 나오니 정말 할 말이 없더군요. 이혼을 해줘. 소소해서 너희 두 사람 탈탈 털어줘도 모자랄 판에 내가 미쳤다고 순순히 이혼을 해주냐. 너는 오늘 이후로 입에 풀칠을 걱정부터 해야 할 거야. 그리고 나한테 줄 위자료 잘 마련해놔. 물론 이 동네에서 더 이상 발붙이고 살 생각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저는 친구와 그 더러운 연놈들의 공간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도 현장을 잡은 증거물을 친구에게 건네받았어요. 남편이라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온 인간이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아는 사람, 그것도 사이도 안 좋은 친구년과 바람이 났다는 게 참 제 자신이 너무 비참했지만 어찌됐든 칼자루는 제가 쥐고 있으니 결론을 내려야 했습니다. 남편은 자포자기한 듯 집으로 돌아오더니만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었어요. 자기 재산이면 통장이며 전부 넘길 테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남자라면 한 번쯤 눈을 돌릴 수도 있다는 둥, 그년이 먼저 꼬리를 쳤다는 둥, 또 책임 전가를 하길래 손에 잡히는 거 다 집어던지면서 이혼하자고 용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남편놈은 이혼만은 안 된다며 울며 불며 제 다리를 잡고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시부모에게 그 자리에서 전화해서 이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놈은 전화기 뺏고 난리를 쳤는데 열받은 제가 남편놈 뺨따기를 한 대 후려치고 당장 나가라 했습니다. 애 앞에서 더 이상 싸우기는 싫었거든요. 그랬더니 주섬주섬 짐을 챙기며 차분히 생각해보자고 하더니 집을 나가더라고요. 다음날 놀란 시부모님이 집에 연락도 없이 오셨는데 제가 증거 다 보여주면서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 뭔지 아세요? 그 상황에서 시모는 아들 편이더라고요. 아니, 네가 대체 어찌했길래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눈을 돌려? 그러지 마. 남자가 한 번은 그럴 수 있다. 한 번 용서하면 앞으로 더 잘할 거야. 애도 있는데 네가 참아야지.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들 바람 피운 걸 제 탓을 하시네요. 그게 왜 제 탓이에요? 그런 것도 남편이라고 친구년이랑 바람난 새끼를 어떻게 믿고 사냐고요. 어머니 같으면 그러시겠어요. 그런 말 하실 거면 당장 나가세요. 저는 시부모에게 울면서 할 말 다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항상 예의 바른 며느리만 보다가 이렇게 도끼 품고 바락바락 대드는 제 모습 보고 놀라셨는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시부는 옆에서 한숨만 쉬시더라고요. 그 후 남편놈은 시댁에서 지낸다고 들었고 그 인간과 별거하면서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고민할 것 없이 고소먹을 각오하고 유치원 게시판과 지역 맘카페에 남편과 바람난 친구년 실상을 깠습니다. 그 후로는 뭐 예상하다시피 난리가 났죠. 맘카페가 발칵 뒤집어졌고 불륜녀가 다니는 유치원에 아이 맡길 수 없다는 민원이 유치원에 빗발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구가 전해준 소식에 의하면 그녀는 자발적으로 유치원을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년이 그만둔 이후에도 유치원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고 원하다 빠져나갔다며 유치원 원장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속이 시원했지만 제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년과 관련된 모든 인맥들에게 불륜을 까발려서 아예 이 동네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남편놈이 이런 걸로 회사를 잘리지는 않겠지만 망신은 줘야겠다 싶었어요. 마침 남편이 업무용 폰을 못 챙겨가서 집에 있길래 직원들 200명이 넘게 있는 직원단체 단톡방에 친구가 찍은 동영상을 뿌려버렸습니다. 동영상 속에서 여자의 머리채를 쥐고 흔드는 저와 그걸 만지는 남편. 누가 봐도 불륜 현장을 잡은 영상이라는 걸 알아챌 수 있었을 겁니다. 웃긴 건 아무도 그 동영상을 보고 아는 척을 하거나 댓글을 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들 경악했을 겁니다. 능력 있고 회사에서 한자리 하던 사람이 뒤로는 그런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게 엄청난 이슈거리였겠죠. 남편은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삭제해달라고 연락 왔지만 삭제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미 남편은 불륜남으로 박제되었을 테니까요. 그 후 이혼 소송 통해 재산은 정확하게 분할했어요. 위자료 몇천 두둑히 챙겨받았고 그녀에게도 상간녀 소송 위자료 1,800만 원 받아냈습니다. 남편과 바람난 년은 직장 잃고 다른 동네로 이사 갔다고 들었네요. 저는 살던 집이 제 명의라 아이와 계속 살고 있습니다. 이혼 준비하면서 참 막막했었는데 그래도 다 사라지긴 하더군요. 다행인 건 경력 단절이 있지만 무사히 일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아이 양육비 받는 게 있으니 충분히 아이와 먹고 살만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이혼하고 사는 거 별거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에게 저의 사연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앞으로 당당하게 아이와 보란듯이 잘 살아내겠습니다. 어째 제 이혼 사연 듣고 속이 좀 시원하시려나요? 멍청하게 당하고 있지만은 않아서 그런가 복수의 마음도 조금은 사그라들긴 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벼락 맞아 죽기를 바라는 것도 이제는 안 하려고요. 제가 아이와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요. 저의 이혼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제 사연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